안녕하세요. 독한 스타일 박소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죠. 그리고 봄이 왔어요. 제가 잠깐 겨울잠을 자는 사이에 봄바람도 불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는 눈이 내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봄에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나들이 가실 건가요? 역시 책을 읽어야겠죠? 그렇더라도 올해 새로운 손님으로 정말 우리가 읽는 독서와는 또 다른 독서를 하고 계신 굉장히 아름답고 분위기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하시죠? 전 늘 궁금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오시면 어떤 분이 오셨는지 자 저희 자기소개는 직접이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 지식공동체 금음 이끌고 있는 김세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는 관악구에 살고 있고 도림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관악구의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GMB에서 초대받아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을 방송에서 이렇게 새로운 독서 활동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좀 색다른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서 책 읽고 뭔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과는 좀 다른 대표님을 또 모셨어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긴 할 건데요. 또 관악구에 살고 계시다고 하니 더 반갑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성함도 좀 예뻐요. 약간 김세섬. 이게 한글 이름인가요? 네. 이름의 유래를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은 저는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요. 어떻게 금음을 시작하게 됐는지랑 좀 연결이 돼 있기도 해요. 제가 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책이랑 아무 상관없는 출판계랑 아무 무관한 그러셨어요? 외국계 저는 약간 책이나 글 쓰거나 솔직히 약간 출판계 쪽에서 하시는 줄 네. 알았어요. 저는 이제 책을 좋아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건 좋아했는데요. 전혀 뭐 산업적으로라든가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사실 그 분야에 대한 뭐 지식도 크지는 않았어요.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저는 이제 이직을 좀 하면서 연봉을 올리고 이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던 그런 평범한 여러분 같은 직장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코로나 때 제가 이직을 한번 했는데 그때 이직이 망한 거예요. 회사가? 아니면 아니요, 제가. 아이고야. 제가 그 첫 번째 출근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제 처음에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가 코로나로 집합금지 명령이 있어서 전부 전원 재택근무고 그날 첫 출근한 저만 덩그러니 이제 책상 앞에 이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사팀한테 어느 자리고 뭐 자신이 뭐 조금 이따 나갈 거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공간에 네. 사람은 하나도 없고 뭐 여기 유령 나올 것 같은 이런 고요한 공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사팀 직원분이 오셔서 화장실도 알려주시고 탕비실도 알려주시고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을 안 하니까 전 동료 얼굴도 어떻게 생긴지를 그쵸. 일주일이 넘어서야 보게 되고 협업을 하기도 되게 어렵고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일을 요청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괜히 번아웃, 여태까지 일했던 그런 힘든 것들이 그냥 갑자기 쏟아지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집에만 누워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저희 남편이 이제 제주도로 저를 이끈 거예요. 그때 아하. 코로나니까 외국은 네. 못 가고 집에서 가장 먼 곳이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이 제주니까 제주도로 가서도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우울해가지고.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죠. 네. 그럴 때. 네, 그러면서 누워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숙소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수평선에 이렇게 섬들이 좀 보이는데 그 서귀포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섬이 섭섬, 범섬, 문섬, 새섬이에요. 섬이 네 개가 있어요. 더군다나 외자의 섬들. 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육지하고 제주도하고 연결된 섬이 새섬이에요. 다리가 놓여 있었던 네. 거군요. 다른 섬들은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새섬을 이제 누워 있는 것도 지겨우니까 어느 날은 새섬 산책 좀 하자 해가지고 날 좋은 날 산책을 가서 이렇게 걷다가 제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나? 돈은 정말 벌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은퇴를 하는 건 어떤가?
아니면 다시 재취업?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일을 해볼까? 뭐 개발자 같이 아예 그런 일을 그냥 두서없이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때 뭐 금음이 짠 하고 구상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차분차분 생각을 하다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름도 새섬으로 바꾸게 됐어요. 어쨌든 완전 새롭게 출발을 해서 약간 그 의미도 약간 상통하기도 하네요. 새롭다라는 네. 의미에. 네. 그럼 원래 그럼 책을 좋아하셨던 거세요? 아니면은 그냥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아이템을 발견을 하신 거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책은 좋아했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 저희가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 형편 좀 넉넉한 사람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옛날에는 또 다들 그랬었어요. 맞아, 다들 없었죠. 네, 저만 가난했던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이 없는 없던 시절 다 비슷했어요. 제 네. 친구도 저처럼 이렇게 좀 없이 힘들게 살았고 그러던 시절이라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때부터 좀 책을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책 읽으면서 상상도 많이 하고 그렇죠. 뭔가 이 집이 나의 부모가 우리 친부모가 아닐 것 같다. 나는 소공녀에 나오는 우리 부자 저도 부모님이 그랬어요. 그죠? 부자의 귀족인 어떤 부모님이 계실 것 같고 소공녀가 모든 걸 약간 망쳐놓은 느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부모님을 다 내 친부모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는지. 네. 이분들은 나랑 좀 안 어울리고 그런 생각들 하면서 위로도 받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저는 책은 혼자서 재밌게 계속 읽었었고요. 뭐 학업이랑도 무관하게 네. 그렇게 책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또 책은 어려운 형편에도 좀 접근성이 높은 그렇죠. 편이에요. 네, 제가 맞아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책이 비싸다 하시는데 도서관에 가면은 5권을 무료로 빌릴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10원 한 장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책은 공짜니까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책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올라온 뒤로 제가 좀 나도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랑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일, 내가 좀 재미있고 저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지만 제가 너무 지쳐버리면 맞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책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독서 모임 플랫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기 고민과 이런 것들에 있다가 그때 탄생을 한 게 결국에는 사회에 환원시키는 거를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보통 그 옆에서 누군가의 어떤 계기가 없으면 자기 안에서 그렇게 발견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자기와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다가 그 경지에 이르렀다니 좀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약간 그런 스타일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사회 봉사도 하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깨치고 나왔다고 하면은 다르게 보이고 약간 높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저도 저 스스로라기보단요. 제가 다시 또 책 얘기를 하자면 책을 읽으면서 생긴 습관이면서 비판적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왜라고 많이 묻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를 묻다 보면은 굉장히 어떨 땐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답을 모르겠고 왜를 모르겠으니까. 근데 제가 나는 회사 생활을 왜 열심히 했지? 왜 그랬지? 그러니까 돈 벌려고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나중에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좀 모아놓고 씀씀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쵸. 또 뭐 병든 부모님이 계시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는 은퇴가 가능한 통장 잔고가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럼 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회사를 그것 때문에 다녔다면 그럼 나는 왜 이제 더 이상 회사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를 묻게 된 것 같아요. 멋있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독서라는 걸 출발하셨는데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그러시잖아요. 책? 독서? 그게 돈이 돼? 그러죠. 네. 10명 만나면 9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것과 정말 다른 플랫폼을 만드셔서 왜냐면은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항상. 그리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분명 기존에 하는 것들도 만약 찾아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출발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좀 금음이라는 거 검색을 하면은 사이트가 나와요. 저도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회원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작하신 지 이제 불과 3년?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회원이 14,000여 분이 넘어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독서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 관악구에서도 여러 가지 독서 활동 지원을 해서 그렇게 독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1,000여 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4,000여 명이 어쨌든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또 좀 더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책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북튜버가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뭘 한다고 생각하면 유튜버가 제일 첫 번째로 네.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떤 독서 커뮤니티, 독서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이 인구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조금 욕심을 내자면 독서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독서 커뮤니티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기존 책에 대한 이해는 없으니까 출판이라든가 뭐 책을 쓴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책을 안 읽으시는 분이 책이 없어서 안 읽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책은 그렇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충분히. 예. 예전에 나온 책들도 도서관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제가 확산시키고 독서 문화를 좀 널리 퍼뜨릴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책 읽고 대화하는 문화, 책을 추천하는 문화, 책을 가지고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이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커뮤니티 사업을 생각했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하지 못했고요. 사실은 이게 누가 저한테 이런 데가 필요합니다.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뭐 저한테 이거 좀 제발 해주십사 요청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랑 되게 똑같은 서비스가 없어요. 저희 금음이랑 완전히 똑같은 무엇인가?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약간의 폐쇄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오픈 카톡 채팅방이랑 네, 맞아요. 네이버 밴드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온라인 독서 모임인데요.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글자로 이제 그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가지고 누구나 모임을 개설하고 같이 읽을 사람을 모집하고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또 그 모임이 닫혀요. 그런 그냥 무수히 많은 독서 모임들이 있는 곳이다. 저 좀 비유할 때 유튜브 많이 예시로 들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가시면 동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엄청 많아요. 무슨 영화도 있고 뭐 먹방도 있고 뭐 뉴스도 맞아요. 있고 예. 근데 거기서 골라 보시잖아요. 저희 금음도 어떤 한 사람이 만드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 단체, 개인, 뭐 기관들이 많은 독서 모임을 개설해서 이거 같이 읽으실 분하고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가비 없이 그냥 누구나 오셔가지고 활동하시면 되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그 약간 플랫폼을 만드는 것 자체도 비용은 어쨌든 들어가는 거고 유지하는 것도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고 대표님 개인적인 어쨌든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도 분명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수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지. 일단 처음에 만들고 유지하는 거는 제가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원래 모았던 그런- 돈을 다 다 썼어요. 제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이 돈은 내가 모은 돈이니까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다. 내가 생각한 목적대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기 전에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남편도 뭐 오케이. 그래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분과 사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트를 구축했고요. 같이 도움을 줄 분들을 이제 찾아서 네네. 여러 예를 들면 저희의 이제 그 디자인 하시는 분, 네. 엔지니어 분, 개발자 분들은 다 저희랑 같이 처음부터 시작한 팀원이에요. 저는 혼자 하지 않았고요. 저희 팀원 다른 분들이 계셔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재택근무고요. 보상을 받지 않고 지분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제가 막 돈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많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비는 필요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 매달 서버 비용도 맞아요. 나가고요. 네. 최소한 저희는 재택근무니까 사실 사무실 임대료 같은 건 음, 없어요. 네. 뭐 볼펜을 사는 비용도 없고 컴퓨터도 각자 컴퓨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비용들은 좀 적긴 하지만 그 비용들은 이제 지출을 해 나가고 있고 또한 저희는 수익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만들자마자 사실은 저희가 어떤 컨설팅 상품들 네. 도서관이랑 연계해가지고 네. B2B, B2C도 하고요. 음. 유료 독서 모임도 사실 운영하고 있고 네. 출판사들을 위한 독서 모임 대행도 하고 있고 해서 비용은 지금도 계속 지금 저희가 수익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로 하면 돈 되게 많이 벌겠다 대박 나겠다는 아이템은 저희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건 계속해서 제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실험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 것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어떤 사업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게 쉬웠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사업한다고 나섰지 회사를 왜 다니겠어요. 남의 좋은 일 시켜가면서. 그래서 근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는 와서 그 몸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더 신기해요. 그분들한테 저희는 보상이 없어요. 네네. 캐시나 포인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활동한들. 네, 완전 비경쟁이고 뭐 좋아요나 댓글로 이렇게 뭔가가 더 낫다 이렇게 네.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왜 나누고 있고 책 쓴 감상을 이야기하고 올리고 같이 책 읽을 사람을 모집하는 걸까? 그 분들의 마음속에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가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고 또 되게 감사드리는 부분이에요.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희가 원래 규정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정말로. 그리고 이 금음이라는 지식 공동체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 관악에서 저희 독서하시는 분들이 지식복지 막 이런 거 외치고 다녔거든요, 한동안. 네. 약간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관악에서도 또 각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또 온라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라든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독서하시는 분들한테 요 금음이라는 채널 홍보도 좀 하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자동으로 또 아카이빙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새로 알게 돼서 저도 되게 반가웠고 앞으로 또 관악에서 또 활동을 하신다니 또 오프라인에서도 좀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독서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혹은 하지 않는 분들한테 이런 것 좀 하면 너무 좋겠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혼자서도 나는 책을 너무 잘 읽는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책 읽을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설레가지고 집에 가는 발걸음 즐겁다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 지금 하시고 계신 것처럼 책을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책 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가득한데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금음으로 오시면 같이 격려하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독서라는 경험이 굉장히 재밌고 긍정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고요. 또 책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주변에 독자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엔 독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특히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저희 금음에는 해외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해외 한인들이 한국 책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데 금음에서 같이 책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떤 책을 읽을 때 의지력이 필요하시거나 같이 즐겁게 나누는 책 대화가 필요하시거나 혹은 여태까지 내가 맨날 만났던 그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들 반복되는 모임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선으로 나랑 되게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그러실 때 금음 찾아와가지고 독서 모임 참여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프라인에서 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기를 저도 바라고 또 금음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좀 즐거운 독서 모임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요. 다음에는 이런 후기도 보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독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과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